네, 2024년 3월 음치삼총사의 피리깨비 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 환절기죠. 비도 가끔씩 내리고 이 비가 또 뭐 눈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바뀌어서 가끔씩 날씨를 가늠하기 힘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이제 그 옷들이라도 좀 단단하게 껴입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이런 날일수록 건강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씩 일정 없거나 그럴 때, 좀 저녁 때, 좀 집에서 쉴 때 뭐 파전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또 지져 먹으면서, 또 바깥 소리 들으면서, 혹은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여유를 만끽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놀아주십시오. 바쁜 현대인들의 자그마한 안식처, 음치삼총사의 피리깨비가 오늘의 방송을 열어갑니다. My Special Sound, 나의 특별한 소리 이야기. 오늘의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갑자기 진공인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다. 바깥 세상 소음이 둔탁한 문소리와 함께 철저하게 단절된다. 젖은 머리를 흔들어 털어내곤 안경에 흘러내린 물을 닦을 휴지를 찾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아, 편하네. 풀썩. 운전석 의자로 온몸을 젖혀본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를 이제서야 감지한다. 1cm도 안 되는 금속판 위로 셀 수 없는 물방울들이 마구 떨어지고 튕겨져 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 덕분에 한동안 세차하지 못해 들러붙은 먼지들도 부서진 물방울과 함께 떨어져 나가고 있다. 또 묘한 감정이 든다. 아, 시원해. 차에 타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빗소리 사이사이로 흘러나온다. 손을 뻗어 소리를 줄인다.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늘의 주인공은 빗소리이니 당연한 대우다. 세상의 소리들이 모두 빗소리에 무릎을 꿇는 날. 인간도 늘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인데, 자연이라고 마냥 사이좋게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소 인간들에게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수많은 잘난 소리들 속에서 색도 향기도 형체도 없는 비가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은 예외다. 아스팔트 땅 위에 부딪히는 빗소리도, 시골집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도, 그리고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도 이날만큼은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낸다. 그 중에서도 나는 차 안에서 듣는 천장에 떨어지는 소란스런 빗소리를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진공인 상태에서 오롯이 빗소리와 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공간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나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투명하고 가냘픈 액체들이다. 어떤 날은 괜히 내 눈에서
투명한 액체들이 함께 흐를 때도 있다. 비가 내 몸을 타고 들어와 한번 휘젓고 눈물로 나가는 듯하다. 엉엉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눈물을 조금 흘리고 나면 온몸이 샤워를 한 듯 후련해진다. 눈물은 치유의 카타르시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날은 빗물이 치유의 그것이다. 특별히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비와 함께하고 나면 잘 울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나는 한동안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 빗속에서 차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한의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딱 맞다. 작은 체구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강단이 있어 환자들에게 신뢰와 힘을 준다. 하지만 그녀는 늘 겸손하다. 강한 목소리에 겸손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에겐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본인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무나 강해서 그녀가 이 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많다. 그녀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도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녀가 제일 좋아한다는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 가만히 들어보니 빗소리와 그녀의 소리가 참 많이 닮았다. 무색 무취의 이 비가 소리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깨운다. 수많은 생명들이 갖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비는 젖이 되고 피가 되고 양분이 된다. 세상에 늘 조용히 스며드는 이 투명한 존재가 가끔 자신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래서 그녀와 비가 하나가 되는 진공의 공간, 그녀의 차 안은 아마 피 안의 낙토였나 보다. 안녕하세요. 음치삼총사의 가장 큰 누나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한 달 만에 달? 뵀나요? 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러게요. 어디 즐거운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형동생 혼자 하신다고 좀 고생이 많으셨죠? 아유, 복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소리는 아까 무슨 소리였죠? 빗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디에 떨어지는 빗소리였죠? 차에서 듣는 차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쓴 글의 주인공은 한의사 여자분이신데요. 네네. 그분에게 제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빗소리인데 특히 그녀는 그분은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맡고 있는 그 빗소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네, 그 형동쌤도 혹시 차 안에서 빗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운전을 하면 뭐 안 들을 수 없죠, 다들. 네. 저는 비가 오면 좀 차 운전하는 것을 겁내서 네. 빨리 얼른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차 안에는 많이 제가 앉아 있진 않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한동안 차 속에서 빗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형동쌤은 어떤 비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차 안에서도 듣는 것도 좋은데 이제 캠핑장 캠핑을 네. 자주 가시나 봐요. 자주 가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은 이제 그 천장 그 뭐냐 텐트? 아 맞아 텐트 네 텐트 천장에서 듣는 그 쏴 하는 그 투둑투둑하는 그 텐트의 그 방수 차원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전 또 텐트 속에 있는 걸 또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참 게을러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 뭐 펜션이나 그런 창 밖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빗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좀 텐트를 한번 그런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외는 아니죠. 예상대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소리를 여쭤봤을 때 빗소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네.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그 스타일의 빗소리를 말씀하시던데, 그 중에서 혹시 형동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그 소리는 그냥 텐트에서 부딪히는 빗소리다. 그죠? 근데 저한테 이제 딱히 뭐 어떠한 소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막상 든 생각이 그건데 빗소리라면 사실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비는 물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거 제가 마지막 읽었던 부분에 피안의 낙토였나 보다 할 때 피안의 낙토가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형동쌤 아세요? 피안이라는 거는 불교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교용어로 뭐 어떤 뜻이죠? 열반에 이르는 경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말로도 알고 있고 낙토는 즐거움의 땅? 그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안의 낙토라는 말 자체가 뭐 불교용어로는 그 진짜 석가모니가 계시는 곳, 즉 그렇겠죠. 뭐 기독교용어로는 천국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피안의 낙토와 불교에서는 물과 되게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불교에서 물은 정화력의 상징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피안 낙토에 이르는 길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물이 즉 이슬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오죽 소중했으면 한 방울 이슬을 감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감로. 그래서 감로차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슬차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빗소리, 물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 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피안의 낙토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명 깊은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3월이면 바로 떠오르는 날이 그 잘 떠오르는데? 발렌타인스데이는 2월 달이죠. 2월 14일. 네네. 그다음에는 화이트데이죠. 3월 14일인데 화이트데이가 3월 14일이었어요. 네, 우리 형동쌤은 관심이 없군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셔야죠.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챙겨주셔요, 동생 좀. 2월 14일도 저는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공평하게. 네. 아무튼 그 화이트데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바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입니다. 3월 22일? 네, 세계 물의 날. 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월드 워터데이가 맞나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월드 워터데이. 아주 직관적이네. 역시 뇌생남. 이 3월 20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세계 물의 날인데요. 그 왜 이 날이 만들어졌냐 하면 1992년에 유엔 총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세계 세계 물의 날이라고. 왜냐하면 인구와 증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너무너무 증가하면서 수질 오염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먹는 물이 너무 부족한 사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서 유엔이 이 날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2년에 선포를 했으니까 1993년부터는 여러 관련 행사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중요한 날이죠. 옛날에 그 관련 행사할 때 제가 연주회를 참가해봤던 경험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주회가 너무 많으면은 어떤 연주가 무슨 연주였는지 다 기억도 안. 그렇죠. 네, 워낙 유명하신 뮤지션이라서 그죠? 근데 이 물의 날에 연주를 진짜 어떤 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다음에 이 세계 물의 날에 혹시 연주가 있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공연을 좀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3월 22일 날에는 꼭 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3월 20일 물의 날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우리 형동쌤은 그냥 3월 한 달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네네. 물뿐만이 아니라 그 화이트데이를
화이트 데이가 아니고 month로 생각하시고 자꾸 뼈 때리시렵니까? 아니죠. 진짜 결혼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작년에 이어서 형돈쌤이 장가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네, 누나. 네. 그래서 3월 한 달은 그 초콜릿과 사탕을 만나는 여자들마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너 내놓으라고 해야죠. 아니죠. 남자가 준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건가? 내년 2월에 한 달 동안 많이 받으세요. 아, 그때까지 또 기다리기 너무 하다. 그죠? 그렇다. 아무튼 어쨌든 3월 한 달은 형돈쌤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물과 관련된 슬프냐? 네. 갑자기 슬픈 노래를 좀 제가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비와 관련된 저는 비가 오는 날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무슨 되게 노래? 센치한 노래인데요. 많이 아시겠죠? 비 오는 날 많은 여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 그 노래. 비도 오고 그래서 아시죠? 헤이즈의 네, 맞습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비도 해.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네, 형돈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초콜릿을 막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놀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치삼총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네네. 제목이 혹시 진짜 음치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분 계세요. 꽤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는 음악 치료사 네, 세 음악 명이서 모여서 만든 이제 음악 치료사 삼총사. 네. 줄여서 이제 음치 삼총사라고.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죠. 음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 치료사 이수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돌아온 시간은 이제 그 음치 삼총사 코너의 이제 가장 핫 코너죠.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에 거주하고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아니고 우리 옆 동네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켈틱 하프 연주자 배주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켈틱 하피스트로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버스킹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요즘에 많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추워서 별로 없는데요. 5월, 6월부터는 버스킹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르테 비타라는 팀이 있어가지고요. 네. 인원은 5명, 단원은 5명인데 에어로폰 그다음에 그 전자PD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근에 네. 유행하기 시작한. 네, 오카리나 연주자 중에 이제 김준우 씨라고 요즘에 그분이 가장 그 에어로폰 그 악기를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핫하시죠 요즘에. 그냥 이것도 같이 하시고 이제 하프도 연주하시고. 네, 저도 이제 켈틱 음악에는 어느 정도 조예가 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네, 제가 이제 관악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는 피리류들을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일랜드 악기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연주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그 켈틱 휘슬, 네, 켈틱 휘슬과 일리언 파이프, 아일랜드 백파이프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악기들을 주로 연주를 하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악기라고 하면 저는 켈틱 하프거든요. 예, 관악기지만 이제 줄악기를 더 좀 네, 소리로서는 선호를 한다. 네, 근데 또 실제로 켈틱 하프를 제가 연주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악기를 여러 가지로 그 해외에서 버스킹도 하면서 많이 또 구경도 많이 했고 실제로 연주는 아니지만 만져는 봤어요. 튕겨 보셨겠죠, 그죠? 두두둥 튕겨봤어요. 네, 네, 예, 기타 하시는 분들은 나 기타도 좀 한 줄 안다. 따다다다다당 요 정도. 네. 그러면 얼마나 연주를 하셨죠? 지금까지? 지금 켈틱 하프 한 지는 2년이 됐고요. 네. 처음에는 학생들을 교육을 해주려고 악기를 네. 배웠었는데, 이 켈틱 하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매력 있죠. 네, 이 너무 소리 매력 있죠. 맞아요. 처음에 이제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 유재석이 나와서 연주를 한 악기가 네. 그랜드 하프라고 큰 오케스트라를 할 때 연주용으로 많이 쓰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배우면서 이게 왜 천상의 악기인지, 왜 사람들이 이 하프 소리를 왜 좋아하는지를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네. 이 하프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프 하면 생각나는 콘서트 하프 혹은 그 그랜드 하프 네. 큰 거, 네, 그거의 원형이 이거잖아요. 네, 켈틱 그렇죠. 하프. 예. 그렇죠, 크기로 따지면은 반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세워놓으면 우리 허리께 목 정도까지 오는 좀 낮은 하프인데 네, 이게 얼마나 또 전통이 있고 또 그렇게 유명한 악기인지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요. 네, 아일랜드 악기잖아요. 네, 그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그 유로라는 화폐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유로가 그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예. 너무 긴장이 돼서. 긴장하실 거 그냥 네. 떠드시면 돼. 유로가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 다 통용이 되는데 그 유로가 나라마다 그 상징하는 그 뭔가가 그 유로 동전에다 그 지폐라든지 거기다 박혀 있어요. 네. 근데 아일랜드의 유로는 거기 하프가 박혀 있어요. 예. 그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 좀 가지고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그죠.
옛날에는 누구 줘버려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아쉽네요. 많이. 네. 네. 그러면 하프를 지금 2년 정도 하셨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음악을 연주를 많이 하셨나요? 연습을? 하프 이제 배울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프 네. 전통 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에서 활동을 할 때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발라드나 뉴에이지 음악을 편곡을 해서 네. 이제 아직까지는 하프 악보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편곡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팀에 맞게끔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그 네. 악보 3권 그걸로는 아직 힘드신 그거죠. 제가 그때 드렸던 게 그 우리가 흔히 연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은 네, 연주곡 악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네, 그 뭐 에뛰드 연습곡 네, 이런 악보들도 사실 존재하고요. 네, 또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에는 또 네. 뭐 세트라든지 뭐 이런 네. 개념들이 있어서 네, 짧은 음악 몇 가지를 엮어서 네. 연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악보를 드렸는데 그때 그 악보 주신 걸로 음, 저희끼리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네.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기회를 저한테 네. 주셔야지 제가 네. 드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저희끼리 놀라고 주시는 건지 알고 네. 그날 한 1시간 정도 네. 예, 그렇게 연주를 해봤더니 같은 리듬이 반복도 되면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주로 어떻게 연주를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곡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산조처럼 점점 빨라져요. 네. 처음에는 좀 느리게 갔다가 계속 빨라지고 나중에 클라이막스 때 진짜 네, 크게 네, 막 와장창 하면서 이제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쉬운 멜로디 몇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네. 이거를 이 공연의 분위기에 맞는 곡들로 선택을 하셔서 엮어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를 가져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도 하고 싶은데 지금 네. 저한테는 악기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자. 네. 2년 동안 연주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주로 어떤 행사들이 많았나요? 다니시면서? 주로 다니면서 이제 대중들과 함께 하는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장님, 저희 이제 아르테비타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세대와 상관없이 다 이제 모든 장르를 다 하시기 때문에 네. 시니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트로트도 같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옛날 좋아하시는 고향의 봄도 하프하고 여러 가지 악기와 같이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장르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어디든 불러주는 곳에 맞춰서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켈틱 음악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그 악기만 가지고 이제 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을 그렇게 그렇죠. 연주를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하프는요, 네. 픽업이 달린 하프예요. 몇 줄짜리죠? 33줄. 33줄? 네네. 보통 32줄, 34줄 네. 이런 33줄짜리. 네. 그래서 이거는 픽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에 연결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음량 자체가 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현대적인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타처럼, 네, 일렉트릭 기타처럼 뭐 이펙터를 달고 만약에 이제 연주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악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기가 국내에서는 좀 사실상 구하기가 좀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잖아요. 보기도 좀 힘들고 아는 사람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악기다 보니까 그래도 취급하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픽업 하프는요, 기본 3,400만 원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그랜드 하프는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고가의 악기를 쓰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악기는 10만 원대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용으로 미니 하프라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몇 줄짜리 악기? 그거는 15현이에요. 15현짜리. 15현이고 레버도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칼림바를 연주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칼림바처럼 레버는 없고 그냥 이제 기본 음계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예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하프로 하면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인기도 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려하긴 하죠. 일단. 그렇죠.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그 특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페달과 그리고 레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아노로 치면 네. 이 페달 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검은 것만 아시죠? 네. 검은 것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검은 건반은 반음계를 할 때 많이 쓴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는데 네네. 이제 그랜드 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음을 발로 페달을 밟아서? 밟으면서 이 반음을 표현을 하고요. 조작을 하는데 줄이 늘어나는구나. 딱 땡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 옷을 보면 되게 롱 드레스를 많이 입는 이유가 상반신은 되게 아름다워요. 소리도 아름답고 연주하는 모습도 아름다운데 우리 다리는 밑에서 백조처럼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맞아, 그 얘기 했어요. 네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피아노랑 저기 하프 주자들 보면 이제 맞죠. 그렇게 우아한데. 네. 그리고 다리도 굵어져요. 다리도 굵어지고. 종아리가 굵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종아리도 굵어지고. 그러면 레버가 네. 하는 역할은? 그 페달의 역할을 레버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빠르게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빠르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그 샵이 많거나 네. 임시표가 많은 경우에는 이걸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라드처럼 약간 느린 곡 그다음에 임시표가 적은 곡들 위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현지 아일랜드에서 그때 버스킹 할 시절에 네. 그때 이거를 그 버스킹을 하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레버 악기를 쓰셨었어요. 네. 손이 막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네.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바쁘시더라고요. 네. 네.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 맞아. 헷갈릴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레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임시표로 반응계를 다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거는 이 레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도 칼림바처럼 누구나 다 칠 수 있어서 요즘에는 교육용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교육용이라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은가 악기가? 아니요, 전혀 버겁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줄 튕기는 것만 네. 손가락이 조금 애들은 아무래도 손이 약하니까 네. 튕기는 것만 조금 익히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는 어느 정도 연주가 다 돼요. 되는구나. 네. 이거는 그러면은 크로마틱 하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저기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교육용 하프로 따로 나오고 있어요. 키가 정해져 있네요. 네. 그렇겠네. 네. 그러면 그 정도 악기들이 대략 10만 원 선 안으로. 그렇죠. 근데 쌤이 가지고 계신 거는? 350만 원. 야, 이거를 아이들 사주려면 이제 부모님 등골이 이제 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같으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고 브랜드가 있는 하프를 선호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악기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악기 자체에서 울림통에서 소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현도 보통 현은 양 창자를 말려서 쓰거든요. 전통적으로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줄이 잘 끊어지기 때문에 양 그 겉와 그다음에 합성줄을 같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줄도 잘 끊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연주자용으로는 좋은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저번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줄이 네. 뭐 줄 자체야 요즘에는 만드는 기술이 이제 워낙 네. 뛰어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그 굳이 뭐 브랜드 있는 그런 것들 아니더라도 네. 뭐 기타 줄, 베이스 줄 섞어서 쓰는 사람도 봤어. 네. 역시.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뭐 기타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기타만 해야 돼. 네. 기타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네. 일렉 기타 주법을 쓴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한 번씩.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반대가 되는. 저는 이제 좀 실험적인 걸 좋아하고 여러 네. 가지를 막 네. 그 조잡거려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휘슬을 가지고 뭐 소금 주법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네.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는 좀 많았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프에다가 기타 줄 안 될 건 없잖아. 그렇죠. 네. 되죠. 못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데요. 네. 해외에서 이 일렉 하프로 해가지고 진짜 일렉 기타처럼 이펙터로 소리를 만들어서 직접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악기도 그런 분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특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제 그때 일본 연주자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네. 갑자기 뭐 오카리나 연주하는데 제가 무대 옆에서 네. 이제 저기 그 시스템 있는 그쪽에서 네. 잠깐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카리나 소리가 막 바뀌어 막 이상하게 네. 뭐야 이러고 보니까 페달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생각은 해보던 건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거는 이제 생각만 하는 거랑 네. 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그런 실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음악이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기법들을 연구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면서 또 교육에도 요즘에 또 네. 많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네. 지금 학원을 하신다죠? 네. 학원? 피아노 학원을 지금 20년 넘게 네. 2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또 하프 갖다 놓으시고 그렇죠. 반주도 해보시고 네. 종합 음악 학원이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험적인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악기 습득력이 조금 남들보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빠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녔었던 학교에 관악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 거기서 클라리넷을 2년 정도 관악부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피아노도 하고 관악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도 조금 엄마가 열성적이셔서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아이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접하다 보니 학생들한테도 그냥 피아노만 배워라 이런 것보다 저도 지금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피아노로 전공을 했지만 아이들의 꿈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악기들은 많이 배워서 지금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물어볼 차례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학원도 하시고 여러 네. 가지 뭐 연주 활동도 하시고 네. 이제 경험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지금 코너 주제가 뭡니까? 우리 동네 예술가.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렇죠. 예. 또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건 또 없으셨나요? 뭐 연주하면서 이제 무슨 뭐 사고 같은 거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네. 항상 하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전통 클래식 악기를 배우면 네. 사실 그 악기 하나만 준비해서 가면 되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이 픽업 하프를 하려면 일단은 잭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리허설 할 때 음량 체크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네. 학교에서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더라. 맞죠. 네. 예. 현장을 꾸며야 되니까. 맞아요. 시뮬레이션 자체를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현장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경험이 일단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스피커도 꺼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뭐 오작동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당황할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단장님, 유명하신 김준우 단장님께서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재밌는 멘트와 대처로 잘 공연을 마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우 쌤은 참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형인데 네. 진짜로 그 양반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험 정신이 대단하죠. 맞아요. 대단하신 연습실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네? 연습실 가보셨어요 거기? 네, 연습실에서 네. 이제 지금 준우쌤의 영향이 조금 크다 보니 준우쌤이 하시는 이제 전자 색스폰도 지금 제가 저번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성당을 다니지만 CCM이나 성가곡, 찬양곡 이런 곡들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자 색스폰 찬양단에 지금 들어가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하시는 게 많은데. 네, 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보자. 이제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한 곡 좀 들어볼 수 있나요? 하프로요? 응. 네, 당연하죠. 준비해 주신 곡이 어떤 곡입니까? 네, 추노 OST의 비익년리라는 곡이에요. 비익년리. 이거 네. 항상 제 레파토리이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네. 이제 그 곡조 자체가 피아노로 반주가 되고 원래 해금곡이잖아요. 네. 추노에서 나왔던 네, 설화가 그 중간에 그 길바닥에서 이제 그 주인공들하고 노숙을 하면서 그 연주했던 그 곡인데 네,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맞아요. 해금곡인데 저는 이제 뭐 피리 관악기를 주로 하니까 이제 주로 뭐 히스를 가지고 연주를 많이 네, 합니다. 이 곡에 대한 설명이 참 그래요. 그 비익조, 그러니까 한쪽 날개와 한쪽 다리, 한쪽 눈밖에 없는 새. 그리고 연리지라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이제 서로 꼬여서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없으면은 뭐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뭐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익면리 켈틱 하프의 배주연 씨의 연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음치삼총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배주현 씨의 켈틱어버 연주 비익연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너무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주하면서 여기 이 음악에 빠져가지고 눈물이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첫사랑. 네, 그렇죠. 이게 사랑 노래잖아요. 네, 예. 비익조가 한쪽 날개와 한쪽 다리, 한쪽 눈 각각 한쪽씩밖에 없어서 두 마리가 이제 서로 붙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새다라고 했고, 연니지를 실제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연니지나무 그 두 네, 그루의 나무가 이제 서로 붙어서 꽈배기처럼 자란 나무가 있었어요. 네, 어디서 봤더니 기억이 나질 않아. 아무튼 그 나무 연니지와 그 비익조 이 단어 두 개를 합쳐서 비익연리였습니다. 보통 제가 이거를 그 가야금 반주 혹은 뭐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해서 아니면 MR 틀고 이렇게 휘슬 연주를 많이 해요. 근데 또 실제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악기 중에 하나는 켈틱하프.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요,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연주한 지금 녹음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연주도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거의 뭐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네, 자 이제 3월이죠. 이제 3월 이후로 대충 4월, 5월, 6월 네. 이제 그 앞으로의 2024년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연주라든지. 네, 연주는 지금 이제 하프로 네.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CCM이나 성가고 찬송가 쪽으로 성당이나 교회 이쪽으로 찾아가서 연주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를 좀 더 알리려고 하프에 대한 강의를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하프로서의 계획. 네. 하프라는 악기 자체가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상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네. 실제로 보는 게 좀 그렇게 어려운 악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주를 하면 하프 악기 자체가 워낙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음악 소리가 울림이 너무 좋아서 하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그 콘서트 하프 혹은 네. 그 클래식용 하프, 네. 그랜드 하프, 네, 그거랑은 또 다르게 그 악기의 원형이 된 켈틱 하프잖아요. 네. 예, 더욱더 귀한 악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큰 하프만 생각을 하시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켈틱 하프, 이 작은 사이즈를 보시고는 하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친숙하게 하프를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잡힐 뭐 연주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알려주시고요. 네, 예,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켈틱 하프의 배주연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힘든 요즘 현대인들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합류하신 이수성 음악치료사님과 또 그 켈틱 하프 연주자이신 배주연 선생님,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초청드리는 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뛰고 계신 연주자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고, 뭐 굳이 음악뿐만이 아니라도 뭐 문화예술 전반에 계신 여러 분들을 또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 그런 분들을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분들도 또 나와 또 우리 동네에 계시는 또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것들이 저희들의 발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배주연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또 피아노 연주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피아노를 또 전공을 하셨고 또 연주자로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보니 또 켈틱 하프에 빠지셔서 또 자신만의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하시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또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또 국악 연주자였고 국악 연주를 실제로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아일랜드 음악에 또 켈틱 음악, 또 안데스 음악, 또 전 세계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음악에 또 관심을 가져서 또 제 나름대로는 또 그런 것들을 연주하는 것들이 즐겁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게 내 취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예술을 관련해서 또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더 크나큰 선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더욱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